위키드 포그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원작 모르던 사람마저 편으로 만들었던 1편의 어마어마한 엔딩 이후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부담이 굉장했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갑자기 오즈 치정극? 영화 자체의 에너지보단 1편과 고른 아크를 형성하려는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달까요? 오늘은 위키드 포그 리뷰부터 촬영 비하인드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딱 1년 전 전세계 평단을 오즈밀징하게 만들었던 영화 위키드. 20년 넘게 사랑받은 뮤지컬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었는데요. 소설 오즈의 마법사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레고리 맥가이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그래서 영화 위키드엔 뮤지컬의 서사는 물론 영화 오즈의 마법사와 연결되는 떡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 포굿은 전편으로부터 약 1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 서사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 떡밥들을 알아보기 전에 위키드 도대체 왜 두 편의 영화로 개봉해야 했을까요? 뮤지컬의 러닝타임은 약 2시간 반, 영화는 두 편 합쳐 약 5시간이라는 2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제작됐는데요. 알고 보면 위키드의 모든 내용을 영화 한 편에 녹여내려 했다는 스티븐 슈어츠. 그렇게 되려면 팬들이 좋아할 장면을 대거 삭제해야 했다는데 특히나 1막 엔딩 넘버 Defying Gravity 이후 클라이막스를 딱 찍고 커튼이 내려가게 설계된 뮤지컬의 구조를 영화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그리하여 결국 두 편으로 쪼개진 위키드. 포굿은 이가 꽤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작품인데요. 1편과 2편이 마치 엘파바와 글린다처럼 각자 부족했던 결을 서로에게서 찾아넣는 구조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포굿이라는 제목, 뮤지컬의 2막 대표 넘버 포굿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2막의 후반, 글린다와 엘파바가 서로의 인생에 각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되새기며 갈등을 봉합하고 감정적 성장을 이루는 하이라이트 씬에서 흐른 곡인데요. 쉬지에서 발랄한 우정을 쌓았던 두 캐릭터, 이번 작품에선 각자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즈 마법사와 대립하다 사악한 마녀로 낙인 찍힌 엘파바는 서쪽 하늘의 숲으로 자취를 감추고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의 적이 된 상황. 그를 대신해 최고의 마녀로 올라선 글린다는 혼란스러운 오즈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으나 신념보단 체제에 순응했다는 자괴감, 그로 인한 복잡한 내면 갈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택한 엘파바와 글린다. 그 선택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두 인물의 서사가 전편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확장됐죠. 1편은 엘파바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억눌려 있던 힘을 드러내며 진짜 나를 찾는 과정에 집중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요 감정선이 대부분 엘파바에게 쏠려 있었고 글린다는 그 여정에 밝고 당찬 용기를 더하는 파트너 역할에 가까웠죠. 반대로 2편의 중심은 글린다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빛나는 존재지만 그 누구보다 불편한 진실과 가까운 인물이기에 압박감과 불안함에 짓눌려 있는 상태죠. 이번 영화엔 마치 비누방울처럼 흘러가는 상황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살던 그녀가 마침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워가는 과정이 담기는데요. 1편의 엘파바가 본인의 능력을 폭발시키며 정체성을 찾았다면 2편의 글린다는 본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성장한다는 점, 이 상반된 성장의 구조가 포굿이라는 노래로 귀결된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적인 1편과 2편으로 구성된 덕에 위키드는 엘파바와 글린다 둘 중 누구 하나만 돋보인 작품이 아니라 두 여성의 내면, 선택, 우정, 희생이 고루 균형 잡힌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교과서적으로 딱 떨어지는 구성으로 인해 감정적인 여운이 좀 덜하긴 했지만요. 마법 그 자체인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며 환상적인 미술, 의상, 촬영으로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놨던 위키드. 2편에서 그 물량 공세는 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스크린 속 오즈는 이미 관객이 만나본 세계이기에 1편보다 감흥은 덜한 편이고요. 여기에 인물들이 뭔가 1편에서보다 덜 성숙한 듯한 태도로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감정선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가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죠. 위키드는 1편과 2편을 동시에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존추 감독은 이 과정을 토네이토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순차 촬영이 아니라서 What is this feeling을 촬영하면 그 다음날은 As long as you're mine을 촬영하는 시기였고 이렇게 시간차를 둔 여러 감정을 오가야 했는데 때문에 현장 사람들에겐 우리의 지금 이야기가 서사의 어디쯤에 있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모든 촬영이 끝난 뒤 존추 감독은 12주 만에 두 편을 러프컷으로 편집, 전체 구조를 점검한 뒤 1년 동안 2편을 완전히 봉인해 두었다고 합니다. 1편 개봉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올해 1월 다시 2편을 꺼내봤다는 존추 감독. 몇몇 장면이 1편의 톤과 미묘하게 어긋나 보였고 보완을 위해 재촬영을 결정했죠. 먼저 포그신의 대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내 한계를 알잖아 정도의 대사였다는데 감정적 하이라이트 씬인 만큼 이를 더 정교하게 다듬은 존추 감독. Just look at me. Not with your eyes, with theirs.
엘파바 개인의 한계를 일컫던 대사에서 벗어나 그를 둘러싼 세계의 한계, 그로 인해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엔딩을 택해야 하는 어른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대사로 변경되었고요. 당초 촬영에서 일정 문제로 빠졌던 글린다의 어린 시절 장면도 새로 촬영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에 반기를 드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어쩌다 글린다 마음의 뿌리가 되었는지 1편에서 관객이 어린 엘파바 씬을 통해 그를 더 깊게 이해했던 것처럼 글린다의 어린 시절 씬이 추가된 덕분에 관객은 그의 선택과 감정에 더 큰 짠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이쯤에서 꼭 짚어야 하는 포인트, 바로 오즈의 마법사를 알고 봐야 위키드 포굿이 훨씬 재밌다는 점. 특히 이번 작품엔 도로시가 직접 등장해 예고편 공개 당시부터 팬들의 궁금증이 상당했는데요. 일단 1편에서도 오즈의 마법사 오마주, 이스터에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오즈의 마법사 타이틀 폰트와 똑 닮은 타이틀 디자인, 오즈를 상징하는 벽돌길이 왜 노란색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 메사로즈의 구두와 줄무늬 양말 연출,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모두를 잠재웠던 양귀비꽃, 토토를 새끼 사자로 변주해 자전거 바구니에 태우고 달렸던 엘파바와 피에로 등 존추 감독의 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역시 여러 장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글린다가 버블을 타고 등장했던 이유, 메사의 구두가 도로시에게 넘어간 장면과 도로시와 친구들이 오즈를 찾은 장면, 서쪽 마녀가 하늘에 글씨를 쓰는 장면과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잡혀가는 도로시, 양철인간과 허수아비의 분장 역시 1939년작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알고 보면 CG가 아니라 모든 디테일이 실제 분장이었다는 사실. 분장 담당자 프란시스 해너는 실제 캐릭터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엘파바와의 재회신에서 감정적 여운을 해치지 않기 위해 피에로의 헤어스타일만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죠. 반면 에단 슬레이터는 그의 시그니처인 붉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는데 배우의 표정과 몸짓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방막 분장 기술로 금속 질감을 구현해 양철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도로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포굿에서도 도로시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파란 체크 원피스와 루비 구두, 강아지 토토의 귀여운 양갈래 머리까지. 도로시는 전 세계 모두가 아는 오랜 역사의 아이코닉한 캐릭터죠. 소설 위키드에선 그녀가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긴 합니다만 만약 영화 위키드에서 그가 주연으로 활약했다면 단번에 주목받아 글린다와 엘파바의 서사를 해쳤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존재감은 어느 정도 드러내 반가움을 전하면서 기능적 역할만 제대로 해내는 서사의 톱니바퀴로 활용됐죠. 이번 작품의 새로운 넘버 역시 오즈의 마법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영화 속 마지막 대사 No Place Like Home이 엘파바의 새로운 넘버가 됐죠. 동물들이 오즈를 떠나는 장면, 엘파바는 이들을 막아서며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 말하고 날 미워하는 이 땅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노래하는데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치는 세상, 차별과 혐오, 그를 묵인하는 세력과 맞서는 세력까지 현 시대가 그대로 오즈에 녹아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린다의 솔로곡은 그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확장하는 넘버인데요.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라왔던 그녀가 죄책감과 혼란, 책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본인만의 버블 밖으로 나올 용기를 다지는 곡, 글린다스러운 이미지에 갇힌 자신을 마주하며 그 알을 깨는 과정이 이 편의 또 다른 감정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코에토였고요. 오늘 영상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